한국 어떻게 그러한 혼란에 대처했는가? 그들은 전쟁통에도 시험을 본 나라이다. 현재 영국의 주요 언론에서는 한국 관련 최신 뉴스가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든 해낸다는 이러한 분석은 과거에는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뤄진 적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좋기도 하지만 한강의 다리나 일부 건축물이 붕괴되는 부실 시공 문제가 지적되면서 어떻게든 빨리 해내는 정신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이냐는 비판도 이어지곤 한 것이죠. 또한 과거 일부 항공사 파일럿들은 공군 정신으로 날씨가 굳어도 착륙을 강행했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세계적으로도 날씨가 안 좋으면 회항이 당연한 것인데 한국은 유독 군인 정신과 같이 억지로 착륙시킨다면서 이런 한국의 무조건 해내는 정신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방면에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잘 해낸다는 것은 더 이상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반드시 해내야 할 것을 해내고 있으며 그것은 영국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선 영국의 BBC는 한국에서 오늘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서 긴급 조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국이 주목한 부분은 약 50만 명이 응한 올해 대입 수능을 한국이 큰 문제 없이 예정대로 치러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을 자세히 취재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은 수능 시험격인 레벨 A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처럼 반드시 치러야 할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코로나가 심각한 영국 교육당국에서는 수능에 해당하는 레벨 A 취소가 몰고 올 엄청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취소되면 반드시 동일한 대체제가 필요한데 영국 교육당국은 전혀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졸속으로 대응책을 만들었지만 수능에 해당하는 레벨 A 같은 공정함을 보장하지 못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은 이 상황에 50만 명의 입시생을 모아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시험을 본다고 하니 영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BBC는 한국의 수능 시험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모두 마스크와 체온 측정은 물론 책상에는 가림막까지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장실이나 교실 문을 드나들 때마다 손 소독을 해야 하고 점심도 자리에서만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실당 입실이 가능한 최대 숫자는 24명이며 자가격리자를 위한 특별 감독관은 방호복까지 입고 입실하게 됩니다. 심지어 코로나에 걸린 학생들조차 지정 병원에서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는 특권도 주어졌습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이나 소규모 시험 등에는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시험이 없어 확진 시 1년을 기다리는 상황도 왔습니다만 BBC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는 수능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당국은 확진자도 시험 볼 기회를 줬다면서 다각도로 대한민국의 수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은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생생하게 보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치러진 수능 시험으로 한국의 학생들은 대학에 갈 중요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오자 한국의 네티즌들은 반농담으로 한국에서는 수능은 전쟁이 나도 봐야 하는 중요 시험이라면서 실제 과거 6.25 전쟁통에도 한국 사람들은 학교를 세웠고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은 과거를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방에 살고 있던 일부 학생들은 전쟁 소식을 들었지만 학교에 갔다는 증언을 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스러운 일들이지만 일면 한국인의 꼭 해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든 해낸다는 문제 해결 의식과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민족의 특성이 담겨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전쟁 나도 학교를 짓고 시험을 봤는데 겨우 코로나 가지고 수능을 취소하는 건 한국인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며 방역도 타이트하게 하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난 4월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는 특히 서방 국가들의 대서특필된 바 있습니다. 그들이 역시 주목하는 것은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가치를 지키는 일을 해냈다는 것으로 이번에 한국이 공정한 수능시험을 잘 치러낸 것과 동일하게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극찬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이 과거에는 공사기관을 비롯해서 억지로 해내는 것이 많은 민족이었다고 한다면 코로나 시대 때 시험을 보거나 투표를 하는 것 그리고 국경을 개방해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억지로 해내는 종류가 아니라 모든 국민과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실한 것을 해내는 모범이 된다면서 한국이 해내는 이러한 일들은 많은 국가에게 코로나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꼭 이런 상황에 코로나가 악화될 수 있고 수험생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수능을 봐야 하느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답은 다시 수능을 못 본 영국의 현재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데요. 수능을 제때 못 치른 영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야말로 처참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국보다 입시 분위기가 치열하지는 않지만 레벨 A를 통해서 옥스퍼드와 같은 명문 대학에 입학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영국 교육당국은 너무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자 졸속으로 대체제를 만들었고, 이는 영국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수능시험 대신에 기존의 중등 졸업시험과 같은, 한국으로 치면 모의고사와 같은 종류의 시험을 가져와서 대학 입학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수능이 취소되고 기존 모의고사 점수대로 대학에 간다면 아마 한국은 폭동이 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영국에서도 이에 분노한 학생들과 부모들이 대거 거리로 나왔습니다. 영국 교육당국은 수능시험 대신에 학교에서 알아서 평가라는 기준을 대신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소위 점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사립고등학교는 점수를 잘 주고 공립학교는 점수가 짜게 나오는 문제가 생겼으며, 이런 문제를 예상한 일부 영국의 학교들은 대부분 점수를 후하게 주는 인플레이션 문제로 번져나가서 올해 대입이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비상에 걸린 것입니다. 한국도 수능 아닌 학종 문제가 이런 점수 인플레이션 문제를 발생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영국 교육당국은 이에 다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결과를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기존과 같이 수능에 해당하는 레벨 A를 시험 보지 않는 한 공정성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한국과 같이 무조건 해내야 하는 시험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영국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은 현재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문제를 참고해서 내년에 영국 입시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영국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며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은 미국은 SAT가 취소되었지만 한국은 기적과 같이 수능 시험을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수능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며 국의 효율적인 감독 아래 시험을 보게 되었다면서, 한국에서는 시험 보는 동안 비행도 금지할 정도로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공정함의 유지와 더불어 뛰어난 방역이 모든 학생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계기라고 말합니다. 반면 미국은 현재 SAT가 취소된 상황이 결국 대입 시스템까지 바꾸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미국의 중요 대입 시험인 SAT가 코로나 여파로 줄줄이 취소되며 대입 기준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SAT가 예정돼 있던 시험장은 줄줄이 폐쇄되었고, 일부 학생들은 비행기를 타고 다른 주에 가서 시험을 보는 등 미국 내에서 많은 학생들이 SAT를 전례 없이 못 보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SAT를 대입에 반영하지 않고 자기소개서나 다른 항목을 대거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하버드와 같은 명문 대학조차 SAT를 봤으면 포함시키고 아니면 없어도 되는 옵셔널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권 등의 일부 유학생들은 SAT 점수를 잘 받아서 대학을 가려는 계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한국인은 현재 한국이 방역을 실패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기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미션 앞에서는 다시 한번 역량을 총동원해서 수능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많은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며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코로나 치료제를 연말에는 생산할 예정이고 성능 좋은 백신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번 겨울을 잘 이겨내면 코로나 청정국으로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입 수능 시험은 한국의 철저한 방역 가운데 잘 치러졌고, 이것이 주요 선진국에게 큰 관심사로 여겨지면서 코로나 시대의 한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높아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롤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LG가 이번에 큰 건을 하나 해냈죠.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요새 이 정도의 시원한 소식이 제 기억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LG 화학이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현재 1위인 테슬라의 SUV 모델이죠. 모델 Y의 전기차 배터리를 전량 독점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LG화학과 그 나머지 기업들,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과의 기술력 격차를 딱 보여주는 멋진 한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래에 가장 촉망받는 분야 중 하나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의 대결인데, 현재까지는 삼성 SDI도 잘하고 있지만 LG화학이 꽤나
파나소닉과 CATL을 누르고 앞서가는 그림입니다. 이번에 맺은 계약은 내년 초부터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의 배터리를 납품하겠다, 뭐 이렇게 계약이 맺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계약건을 제가 다른 분들 중에 또 굉장히 이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량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상당한 수량을 LG화학이 가져갈 것이다 라는 거는 예측 가능 범위에 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팔리고 있는 모델 3에도 저가형과 고가형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저가형을 CATL이 맡고 있고 고급형 모델 3에는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갤럭시로 치자면 고급형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납품하고 저가 LCD 갤럭시는 그 중국에서 뭐 A 시리즈에 LCD가 들어간다 치면 중국 뭐 BOE나 뭐 CSOT 같은 데서 납품을 하는 것과 같죠. 그럼 누가 기술력이 높은 걸까요? 뭐 답은 뻔하죠. 물론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LG도 그런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뭐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이슈는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고, LG의 또 그러면 중국 정부의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자금 조달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한번 이 주제를 좀 살짝 또 들어가 보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분할 결정이 있었죠. 그 사업부 분할, 그러니까 기업 분할이죠. 정확히 물적 분할이고요. 공시가 9월 17일 떴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을 하면서 주주들의 좀 공분을 사긴 했었죠. 저는 뭐 LG화학 주식은 없습니다만 그때도 없었고, 그 전에 좀 있다가 이제 뭐 많이 오르면서 팔았는데, 이 주주들이 공분을 하는 주주도 있었는데 그냥 차분한 주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뉘었어요 그때. 근데 물론 이제 조정을 좀 받았지만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좋다 안 좋다로 평가할 수 있는 그게 좀 애매했어요.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인적 분할로 가면 이게 에너지로 분할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문을 LG화학이라는 사업 그 기업 안에서 분리를 시키는데, 이 병렬로 분리시킬 거냐, 그러니까 직렬로 분리시킬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사업부를 LG화학의 자회사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50% 정도 떼가지고 새로운 회사다 이렇게 별도로 둘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인데, 물적 분할이 이제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고 인적 분할이 비율대로 나누는 방안이죠. 그 인적 분할로 가면 에너지로 분할을 됐을 때 전기차 배터리 주식을 그 분할 비율만큼 이제 가져가는 건데, 이렇게 자회사로 단순 물적 분할을 시키면 일단 당장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비상장 자회사니까 연결 재무제표에 전기차 배터리의 성장성이 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비상장 자회사를 우리가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그 숫자를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 지주회사를, 그 성장성에 대해서. 근데 왜 주주들이 불만이었냐, 그러면 나중에 IPO가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렇죠. LG가 분할을 하고 이제 비상장 자회사가 된 다음에 전재사업부가 IPO 신규 상장을 때려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 미래 시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뭐 지금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부채 비율 같은 거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단순 부채 비율만 뭐 보면 안 되겠죠. 유이자 부채 이렇게 또 따로 떼어서 봐야 됩니다. 뭐 단적으로 최근에 나온 사업 보고서 보면 단기 차입금, 뭐 유동성 장기 차입금, 그리고 유동성 사채, 그리고 뭐 그냥 사채 장기 차입금, 이거 장기 차입금 사채가 이게 뭐 단기 1년 이내로 넘어가면 유동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하나 할 거 없이 수치가 전부 다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빛을 새로 안 끌어왔다 그러면 사채가 뭐 유동성 사채가 되거나 장기 차입금이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이제 갚아야 될 그 시기가 왔다 그러면
유동성이 생기면서 기존의 장기 차입금은 줄어들어야겠죠. 근데 다 올라갔어요. 그 말은 이제 돈을 갚지는 않고 계속해서 땡기고 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실제로 현금 흐름표를 사업 보고서를 받으셔가지고 살펴보면 이 차입금에 대한 상환보다 차입금 증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건 이제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차입금의 그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사채 이런 거 다 합쳐 보면 2019년도 그 12월 대비해서 카톡이 켜져 있습니다. 카톡을 꺼야겠네. 19년도 12월 대비해서 올해 3분기 사업 보고서 보면 35% 정도 차입금 전체 이렇게 따져보면 상승을 했고 빚을 갚을 생각이 없고 이제 땡기고만 있다. 그럼 이게 나쁜 거냐 하면 아닙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이 돈들이 전부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이제 또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죠. 유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즉 돈을 땡겨서 유이자 부채를 땡겨서 투자 활동으로 쓰고 있다. 뭐 제조업인이 대부분 투자 활동이라 함은 유형 자산 취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R&D도 해야 되니까 뭐 경상 개발비 같은 거겠죠. 어쨌든 이 돈을 채무자던 뭐 주주던 어떤 은행이던 끌고 와서 투자에 쏟고 있는 정상적인 고성장하는 회사의 사업 상황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이대로 계속해서 돈을 끌고 치킨 게임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얘네들이 바라는 체제는 뭘까요? 당연히 자기가 일단 1등 해야 되고, 파나소닉이든 뭐 CATL이든 LG화학이든 삼성 SDI든 1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처럼 과점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제 다 이 소위 헤쳐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LG는